안녕하세요. 본인의 가정사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멀쩡히 잘 살고 있는 다른 부모 자식 사이까지 이간질시키고 있는 성격이 베베 꼬인 꽈배기 유튜버 김알파카입니다. 오늘은 심심하면 돌아오는 구독자 뚜까 패는 시간인데요. 한국에 사는 효자 효녀들에게 제가 꼭 해줄 말이 있어서 이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를 하는 거 물론 좋습니다. 근데 어느 선을 넘어버리면은 그 효도는 서로에게 좋지 않다. 혹시 지금 60세 이상의 어르신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은 역정을 내실 게 분명하니까 여기까지만 보시고 더 이상의 시청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리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되셨나요? 그러면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님, 제가 마음이 약해서 그러는데 특히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불쌍하게 살아온 걸 알아서 엄마가 손을 내밀면 도저히 거절을 못하겠어요. 다른 데 돈을 쓰려고 해도 먼저 엄마 생각부터 나고 이 돈 안 쓰고 엄마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독하게 마음 먹으려고 해도 종종 엄마 얼굴을 보면 어쩜 저리 불쌍하게 살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독하게 마음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차도 사고 싶고 돈 모은 걸로 내 사업도 도전해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많지만 이렇게 돈을 쓰는 게 맞나 싶고 일단은 엄마부터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다른 일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솔직히 요즘 무기력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몇 년만 더 도와주면 엄마도 여유가 생겨서 괜찮을 것 같은데 앞으로 몇 년이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여기에 제가 댓글을 달려고 했었는데 제가 또 잔소리 쌉소리꾼 아닙니까? 할 말이 너무 많아서 방송을 따로 준비하게 된 거예요.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일반적인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의 역할이라는 게 자식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그리고 또 밥값을 하는 인간으로 자립을 시켰다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식들이 대가리가 굵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염치 없이 손을 벌린다. 그럴 때는 30cm 자로 때려버린다. 손모가지를. 제가 이전 방송에서는 되게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우리 2030 얼라들에게 너네가 지금 시드머니를 못 모았잖아? 그러면은 독립하지 말고 부모님 집에서 최대한 개겨라.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한 말이랑 앞뒤가 안 맞잖아요, 논리적으로. 근데 제 말은 생활비를 아낄 목적으로 부모님 집에서 찡짜 붙어서 살아도 된다. 하지만 부모의 쌀을 당당하게 훔쳐먹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내가 사회에 나가서 월급을 받으면 이제부터 부모님은 님들의 보호자가 아닙니다. 룸메가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내가 공주님, 왕자님 이렇게 살았는데 그래가지고 엄마를 아주 부엌대기 식모로 여기고 물론 저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고요. 그냥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상상을 한번 해본 것이고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제는 성별 불문하고 부모님 집에서 찡짜 붙을 때 설거지, 빨래, 밥 다 해야 되고 샴푸값, 전기세, 뿜빠이. 부모님도 다 큰 자식을 공짜로 살게 냅두면 안 돼요. 아이, 돈이 많으시면 뭐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대신에 요거는 정확하게 해야겠죠. 자식한테 일종의 생활비를 받아도 시가보다는 많이 받으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애들이 원룸을 구해서 나가 사는 비용보다 훨씬 싸게 책정을 해야지 집에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마진을 남겨 드시면 안 된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마진을 남겨 먹는 행위가 서로에게 득이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든 얘가 돈을 모아서 독립하고 사회에서 자리 잡는 것을 목적으로 하셔야지 어떤 소수의 부모들은 자식의 월급 통장이 현금 흐름이야. 수입 파이프라인인 줄 아는 분도 계세요. 자식 돈으로 이제 살아야겠다. 그런 분들은 저의 마스터피스 영상 흙수저 사회초년생 부모님에게 월급 통장 맡기지 마세요. 요거 꼭 보시고요. 늙고 병들어서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면 모를까? 나이를 먹어도 내가 움직일 수 있으면 제발 나가서 돈을 버세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저도 물론 뒤질 때까지 손가락 들 수 있는 힘이 있을 때까지 돈을 벌 겁니다. 저는 그리고 자식도 없어요. 지금 결혼도 안 했고 애를 낳을 나이도 지났어요. 어느덧 제가 40대 중반이 되었기에 나중에 늙어서 의지할 자식이 없습니다. 현재 일을 하고 계시는 어르신 분들은 자식 돈에 눈길도 주지 마시고 그깟 뭐 20살짜리가 벌어온 푼돈 요거 효도라는 이름으로 빼앗아가지고 홀랑 써버리면은 걔의 인생은 앞으로 없는 거예요. 인생이 망한 인생.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식이라 하더라도 걔는 걔 인생, 나는 내 인생, 각자 알아서 살기, 각자 도생. 어차피 세월이 흐르면은 하기 싫어도 강제 효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날이 오거든요. 내가 완전히 꼬부랑 할머니가 됐어. 정신도 오락가락하고. 그러니까 이때 자식이 내 병원비를 대신 내줘도 걔한테는 그게 별로 큰 부담이 안 될 정도로 내 자식을 여유 있는 중장년으로 성장을 시켜줘야 된다. 뭐 해주진 못하더라도 방해는 하지 말고 돈을 뺏어서는 안 된다. 이해가? 응? 첫 월급을 타왔어 그러면은. 내복이고 지랄이고 그 돈을 아껴 쓰라고 닥달을 하시고요. 청약 통장 만들라고 하고. 이게 바로 큰 그림이에요. 키워서 잡아먹는 큰 그림. 상추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싹이 나왔어요. 그거 새싹 몇 개 나온 거 다 뜯어가지고 새싹 비빔밥을 해먹지 말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를 다 키워가지고 상추를 이만하게, 응? 한 포기 두 포기 푸짐하게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키워놔야 된다. 그 상태에서 내가 한 장, 두 장 뜯어 먹으면 티가 안 나죠? 뭐 이 정도는 뜯어 먹어도 된다. 자, 다시 오늘 사연으로 돌아가서요. 우리 친구는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미혼이면은 결혼하지 마세요. 괜히 또 남의 집 귀한 딸 고생시키지 말고 결혼 금지. 효자 효녀들은 제발 결혼하지 말고 자식도 낳지 마라. 왜 그러는지 내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나는 이분의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겠는데 이 댓글을 토대로 내 맘대로 내피셜을 돌려보겠습니다.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모르는 사이니까 내가 짧은 글을 통해서 이 모든 사정을 알 수는 없지만 뭐 나는 또 한결같잖아요. 구독자라고 봐주지 않고 나는 나 자신도 똑같 패는 사람이기에 좀 속상하지만 참고 들어주세요. 지금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불쌍하게 살아왔다. 이 대목. 이거는 팔자소관. 응? 책임자를 찾자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책임이죠. 본인의 책임이 아니야. 나도 내가 귀한 딸로 자랐으면 좋겠는데 그게 내 맘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어린 시절에 불행하게 자랐다고 해서 어른이 된 현재까지 내 삶을 동정받을 이유는 없어요. 나는 이미 44살이고 나 어렸을 때 너무 불쌍했잖아.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내가 혁띠를 쳐맞고 고무호수를 맞고 맨밥에 고추장 먹고 그러니까 어른이 된 지금의 나도 가엽게 여겨주고 동정해줘. 막 징징징 요거는 정신질환, 약을 먹어야 되고요. 저는 어른이 된 이후에 내 선택에 의해서 삶을 살아왔고요. 뭐 어른들이 뭐라고 하건 말건 어쨌든 나의 선택이었어. 그리고 또 내가 행복해지려고 방법을 찾았죠. 그리고 또 애를 쓰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친구의 어머니를 향한 측은지심은 조금 주제 넘어. 굳이 어머니를 불쌍하게 여길 필요도 없고 어머니가 어른이 된 이후에 생긴 불행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머니의 선택이고 어머니의 몫이다. 어머니가 지금도 여전히 불쌍하게 산다? 미안하고 냉정하지만 이거는 자업자득의 영역입니다. 저도 한때는 우리 엄마가 없는 집에 시집 와가지고 너무 고생하고 평생 죽으라 일만 하고 이 더러운 놈의 짓고서 난 불쌍하게 여겼단 말이죠. 근데 아주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면은 결혼 생활이 불행했고 뭐 시집 식구가 지옥 갔다면은 진작에 도망을 칠 수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라는 분도 비록 돌아가셨지만 가장 노릇을 제대로 못했으면은 놔줘야지. 아니면은 교통정리를 잘 하든가. 그런데 두 분이서 애를 넷이나 낳았어요. 첫째는 모르겠는데 둘째부터는 본인이 그렇게 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선택을 한 겁니다. 본인이 택한 지옥이기 때문에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불쌍하고 자시고 할 계제가 아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은 평생을 쉬지 않고 일하면서 돈이 없는 이유는 왜일까? 그걸 알아야 돼. 그거는 뭐 불쌍하고 어쩌고가 아니라 별로 친하지도 않은 엉뚱한 인간들한테 돈을 함부로 빌려주고요. 차라리 그 돈으로 자기가 옷 사입고 애들 학용품이라도 사줬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데는 안 쓰고 엉뚱한 인간들한테 갚지도 않을 쓰레기들한테 큰 돈을 서슴없이 빌려주고 또 이분들이 평생을 사치를 한 적이 없어.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자잘하게 푼 돈을 너무 쓰더라 이거예요. 돈이 줄줄 새. 거기에다가 지금 내가 당장 굶어 죽게 생겼어. 애가 지금 문제집 살 돈이 없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먹지도 못하는
보험을 주렁주렁 들어놓고 분명히 지금 자식이 장성을 했어. 그래서 부모님한테 돈을 달라고 하지 않고 있고 부모님도 계속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몇 년이 흘렀으면은 이분들에게는 당연히 잉여 자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 푼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나도 그래도 좀 깜짝 놀랐어. 이거는 근데 내 탓이 아니라 누구 탓이에요? 부모님 스스로의 탓이에요. 재정 관리를 잘 못한 탓이다. 그리고 수입에 비해서 너무 씀씀이가 해프지 않았나. 그리고 어머니가 손을 내밀었다는 표현을 우리 친구가 했는데요. 대부분의 부모님은 자식한테 막 퍼주려고 하지 돈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어머님 좀 독특한 케이스고 사연자분의 어머니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떤 부모님들은 성격 자체가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식이라 할지라도 자기 부모라고 할지라도 다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우주의 중심이 나기 때문에 주변인들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돈을 달래. 상대를 불문하고 시골에 외할머니 혼자 계시는데 거기 찾아가가지고 돈 내놔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어린 자식이 알바비 벌어온 거 그런 거 돈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부모도 있다. 그러니까 자기의 욕구와 이익을 위해서는 대상을 하나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자식인데 얘가 이제 월급 180만 원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달라고 해. 그래서 다 써버려요. 여기에는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식의 미래, 자식의 사정, 내 알바임 이런 부모들이 자식의 돈을 빼앗는 기술은 보통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까지 내가 너 먹여주고 키워줬지? 돈 내놔 이자 쳐서 돈 갚아. 은혜 갚으란 말이야. 그리고 두 번째, 너는 착하잖니 엄마는 불쌍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도와줘야지. 이렇게 자녀의 약한 마음을 쥐흔드는 그리고 또 조종하는 수법 이런 걸 통해서 돈을 뺐습니다. 대부분 이런 부모는 돈을 빼앗아 가지고 그거 뭐 재테크 했다는 사람 나 못 봤어요? 다 허튼댔어. 그냥 써버려요. 그리고 또 생각해보세요. 세상에 꽁돈으로 재테크하는 사람 봤냐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사람들의 자식들은 어떻게 해요? 남들은 다 시집 장가가고 사회에서 자리 잡을 때 지 혼자 돈 없어가지고 결혼 못하고 장사라도 하려고 그러는데 돈이 없어. 응? 돈이 어딨어. 다 뺏어갔는데. 그리고 자기계발 기회 박탈, 내 집 마련 기회 박탈. 근데 어찌저찌 운이 좋아서 결혼을 했어. 근데 결혼을 하면 더 문제예요. 한 가정을 이뤘으면은 자기 식구한테 집중해서 잘해줘야 되는데 이게 또 배우자 입장에서는 이씨 돈 없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맞벌이를 했어. 내가 쇠가 빠지게 번 돈으로 남의 엄마 안마의자 할부를 끊어주고 있네. 우리 엄마는 시장통 가서 장사하는데. 그리고 또 돈을 좀 몰라 치면은 시어머니가 와가지고 뭔 사건 사고가 그렇게 많고 사연이 많고 결론은 너네 돈 좀 있냐? 그럼 또 효자들이 돈 퍼주다가 자기 가정 휘청거리고 이런 효자 효녀 캐릭터들은 또 자기 형제 자매들한테도 똑같이 막 퍼줘요. 간슬게 다 빼줍니다. 그래서 뼈를 갈아가면서 족뱅이 쳐서 번 돈으로 자기 조카들 유학자금 보태주고 앉아있고 정작 자기 자식은 문제집 살 돈이 없어. 학원 보낼 돈도 없고 이게 계속되면은 가정 불화로 이혼 엔딩. 자식들 원망사고요. 또 마음의 병 만들고. 내가 진짜로 친정 식구한테 돈 퍼주다가 이혼당한 여자도 봤거든요. 이러면은 자기도 불행해지고 자기 자식 한부모 가정 만들고 이혼 가정 만들고. 이래서 효도하는 사람들은 인생을 가난하고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지 좋자고 지 효자 되자고 주변 사람들을 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거야. 그리고 애초에 효도도 본인이 선택한 거잖아요. 나는 효자가 되기로 했다. 효녀가 되기로 했다. 그렇게 퍼주다가 나중에 괜히 부모 원망하고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내 인생, 네 인생 구분 없이 내 자원을 막 퍼주기만 하면 그 뒷감당도 본인의 선택,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될 거고 괜히 나중에 결혼도 못하고 돈도 없고 중늙은이가 돼가지고 자기 몸뚱이도 슬슬 아플 나이 49살 또 궁상맞게 순댓국에다 소주 쳐먹으면서 아니다. 돈이 없으니까 이때는 순댓국을 못 사 먹어요. 요즘은 국밥도 10,000원 넘잖아. 그래서 쉰김치에 소주를 까면서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눈물을 철철 흘려도 본인 탓. 웃기는 게 이런 사람들의 형제 자매는 잘 살아.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애기 키우고 아파트 사는데 지는 그냥 늙은 엄마 모시고 다니면서 병원 투어 병수 말하고 이제는 자기가 병원 다녀야 되는데 자기 병수 말은 누가 해줘? 정 그렇게 효자로 살고 싶고 효자로 남고 싶다면은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 내 인생 오로지 엄마 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하얗게 불태우겠다는 생각으로 사세요. 뭐 스스로 답답하니 어쩌니 이렇게 여기지 말고 응? 차도 사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고 애기도 키우고 싶고 돈 좀 모아서 내가 장사도 해보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 깨끗하게 락스로 지워버리고 평생 어머니 뒷수발하는 효자로 살아라. 그렇게 하고 싶대잖아. 아니 뭐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다니까. 응? 우리나라 효자 좋아하잖아. 효녀들 좋아하고. 그리고 지금 무기력증을 느낀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그만해도 됩니다. 할 만큼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마음을 좀 독하게 먹고 본인 거를 챙겨야 돼. 뭐 몇 년만 도와주면 엄마가 여유가 생긴다? 도와주긴 뭘 도와주고 뭘 여유가 생겨. 그럴 일은 없어요. 평생 그렇게 사셨으니까. 네가 꿈꾸는 그런 일은 없고요. 그런 해피엔딩 없고 우리 사연자는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서 사회에서 자리 잡고 돈 많이 벌면은 그때 네가 좋아하는 효도를 실컷 해. 어? 말리지 않아요. 엄마에게 느끼는 측은지심 만큼 자기 인생도 불쌍하게 보고 잘 돌보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해라 좀. 응? 지금처럼 똑같이 엄마하고 살 거다. 그러면은 불평불만하지 말고 아가리 싸물고 계속 엄마를 위해서 희생 봉사를 하든가. 아니면 지금 끊을 건 끊고 너부터 잘 살아. 응? 그 후에 뭐 엄마를 도와주든가 말든가 뭐 알아서 하고 이렇게 어설픈 동정심 특히나 어린 사람의 동정심은 서로에게 불행의 씨앗이에요. 제가 오늘도 적당히 잘 알아듣게 우리 소중한 구독자님 줘 팬 것 같으니까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